재밌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뉴스 요즘에 일론 머스크 알죠? 그죠. 뭐 나치 동작? 그거 어떻게 생각해? 나치 동작 맞아? 의도가 있진 않았다. 하지만 아 의도가 있진 않았다. 하지만 무의식에서 자연스러웠다. 무의식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굳이 그러니까 기분 좋은 동작이 사실 여러 가지 많잖아요. 아 근데 굳이 좀 이거를 그게 좀 이게 유튜브 댓글에서도 많이 나뉘더라고. 억까하지 말아라. 근데 실제로 해외에서도 난리래. 거기는 더 난리래 더. 우리는 사실 뭐 약간 반반 느낌인데 거기서는 완전 좀 약간 잘못 행동한 것처럼 더 난리래. 당연히 우리 문화권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약간 이제 우리가 일장기 같은 거 되게 예민하게 우리는 보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느낌인가 봐 해외에서. 근데 이게 왜 그럴까를 좀 이제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야. 이거잖아. 발작 버튼이잖아. 그러니까 미국하고 그 유럽 사람들은 이 나치에 대한 PTSD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차원이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약간 일제시대에 어떤 PTSD 있는 것처럼 나치의 PTSD가 있는데 나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어떤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무의식을 보고 싶으면은 서점이나 극장을 가보면 알 수 있다고 난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최근 10년, 한 15년 사이에 극장 흥행 수익 1위가 혹시 뭔지 알아? 명량 명량. 난 이게 2천만인가? 거의 그쵸. 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나는 아직도 우리나라가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한 무의식적으로 뭐가 그렇게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도 똑같아. 미국도 지난 15년, 20년 사이에 가장 최근에는 마블 시리즈가 사실 그 이전에는 스타워즈도 있었잖아. 그렇죠. 미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IP라 그래야 되나? 마블, 우리 또 성웅이는 마블 좋아하잖아. 그 최대의 빌런이 누구야? 타노스. 스타워즈는 걔 누구죠? 제다이, 다스베이더. 이 두 사람 모티브가 사실상 다 히틀러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명량도 그렇지만 한산이라는 명량 다음 편이 한산이잖아. 한산에서도 뭐라 그래? 이순신 우리 영화에서 보면은 의와 불의의 싸움이다 막 이런 얘기하잖아.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일본 악으로 보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 그러면은 여기서 타노스가 타노스가 인류의 절반을 죽여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히틀러가 하는 얘기랑 똑같아. 식량이 부족하다고 그러거든. 타노스가 이 식량이 부족하대. 그래가지고 자기는 필연적인 존재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우주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는 이제 우리 이거 영웅주의라 그러거든. 근데 히틀러가 똑같은 얘기를 했어. 옛날에 히틀러가 정권을 잡기 전에 감옥에 간 적이 있잖아. 그때 나이투쟁이라는 책을 쓰는데 거기서 자기는 운명적인 선택받은 사람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똑같이 식량이 부족하다 그래. 식량이 부족해서 옛날 이제 우리 유럽 사회에 고대 영웅들은 다 정복 전쟁을 한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왜 영웅이냐? 영토를 넓혀서 이제 자신의 민족을 어떤 영광을 번영을 찾아준 거다. 그래갖고 사실상 히틀러가 진출하려고 했던 데가 러시아 쪽이잖아. 유라시아 대륙으로 막 가려고 그러잖아. 근데 어떤 메커니즘이 똑같아. 타노스가 하는 행동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대중문화에서도 잘 나타나듯이 서구 사람들한테는 이 나치가 가장 무의식적인 어떤 두려움의 대상인 거야. 얘가 나왔으니까 그냥 마블 얘기를 좀 더 해볼까? 원래는 히틀러 얘기하려고. 마블. 자, 마블 시리즈 주인공 누굽니까? 뭐 고민을 하고 앉았어. 캡틴 아메리카랑 아이언맨이지. 그쵸. 캡틴 아메리카랑 그 둘 중에 계속 이제 주인공이 누구냐 이 얘기도 많이 나오니까. 누구 좋아해? 맨 처음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그냥 저의 니즈는 솔직히 아이언맨이에요. 아이언맨? 네. 나 솔직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다 요쪽 거의 아이언맨이 약간 요쪽 좋아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실 미국 사람들도 아이언맨을 약간 좀 많이들 좋아하더라고. 근데 캡틴도 만만치 않게 인기가 많아요. 고정팬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약간 주인공이 한 명이 아니라 왜 두 명일까 좀 이상하지 않아? 그치? 이 캡틴은 사실 아이언맨 1보다 좀 늦게 나왔어. 만약에 아이언맨 1이 히트를 하지 못했으면 못 나왔을 수도 있는데 일단 어쨌든 근데 나는 마블의 주요 서사는 이걸로 봐요. 정통성은. 왜냐면 캡틴은 미국의 자유를 수호하는 보수주의를 상징하는 인물이거든. 그리고 아예 등장 자체가 2차 세계대전이잖아. 그렇네. 등장 자체가 나치즘을 무찌르기 위한 영웅이야. 애초에 영화가 그렇게 챙겨 먹었어 1편이 퍼스트 어벤져. 네, 그렇죠. 그리고 뭐해? 원래는 되게 약간 신체적으로 약한 사람인데 조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나치주의, 파시즘 전체주의와 싸우러
그 뭐 천식에 무슨 키도 작아서 원래는 면제인 사람인데도 막 가잖아. 그게 내용이잖아. 1편의 주요 내용이잖아. 아이언맨은 그러면 히피. 그렇죠. 힙이죠. 미국의 히피 문화를 상징한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면은 좀 쉬울 수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야. 공화당이면 약간 민주당 느낌이 있어. 그렇잖아. 그리고 뭔가 좀 자유롭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미국식 자유고,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민주당 리버럴리즘 자유. 이해해요? 그래서 좀 배우 자체도 원래 마약도 저과도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캡틴 아메리카는 한 여자만 약간 추억하고 회상하고 결국에 마지막도 물론 중간에 좀 약간 바람 비슷한 걸 피긴 하는데 그걸 뭐 거기서는 좀 이상한 짓을 하잖아. 조칸가랑 뭐 아무튼 근데 어쨌든 한 여자랑 주요 서사가 이루어지는데 아이언맨은 사실 페퍼라는 여주인공이랑 그 되기 직전까지의 어떤 그 느낌은 자기 스스로도 바람둥이 뭐 이런 그래서 뭔가 되게 미국의 어떤 이쪽 좀 진보주의적인 그런 느낌을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그게 극명하게 둘이 대립하는 게 11호잖아. 사실 11호에서 나는 이거 보자마자 아이언맨이 이건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다 라는 걸 난 느꼈어. 왜 그랬을까? 11호의 내용이 뭐야? 당연히 그 영웅들끼리 싸우는 거는 그냥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거. 우리 예전에도 전쟁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거라잖아. 이거 왜 싸워? 이 주요 골자가 뭐야? 소코비아 협정? 소코비아 협정이라는 게 나와 영화에 보면 이게 뭐냐면 그 어벤져스라는 팀이 외세의 어떤 침략에 맞춰서 결성된 애들이잖아. 근데 이 내부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너희들이 적들과 싸울 때 기물 파손과 민간인들이 너무 많이 죽는다. 그러니까 너네들은 자경단으로서 있으면 안 된다. 쉽게 말해서 국가로 귀속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의아해하지. 이 영화 본 사람들이 되게 의아해. 왜냐면 당연히 보수주의의 상징인 캡틴이 국가를 위해서 어벤져스를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할 것 같잖아. 그렇게 생각하잖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리고 토니, 아이언맨은 오히려 되게 자유롭고 자기 멋대로 살던 사람이니까 좀 더 우리 내비둬라 우리가 알아서 하게 약간 이럴 것 같잖아. 영화 본 사람들은 안단 말이야, 팬들은. 근데 전혀 아니잖아. 완전 반대. 반대로 행동이잖아. 이거 사람들은 이해해야 돼. 캡틴은 자유라는 걸 지키기 위해서 군인이 된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질서와 책임을 강조하는 거는 이 사람 자체가 보수적인 사람이라서 내가 뭔가 그 군인이라서 뭐 그냥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힘을 쓰는 사람이라고. 자신들의 힘을 한 국가에 귀속된 이 나치즘의 독일의 모습을 봤잖아. 군국주의의 모습을 봤잖아. 그러니까 캡틴 아메리카로서는 그 시대 때 살아서 자기 몸을 희생한 사람이잖아. 자유를 지키기 위해.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거지, 토니가 하는 얘기가. 왜냐면 항상 사람들은 가만히 두면은 그런 쪽으로 자기의 어떤 힘과 권력 같은 것들을 국가에 자꾸 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 특히 위기 시에. 그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토니 스타크란 말이야. 그래서 막 설득을 합니다. 영화를 보면. 기억나? 그 토니 스타크 그러니까 계속 싸우다가 근데 캡틴이 그래도 막 그렇게 꽉 막힌 리더는 아니야. 거기서 자꾸 아이언맨하고 대비되니까 되게 꽉 막힌 사람처럼 나오는데 안 그래. 막 얘기 같이 들어주고 그래. 그러니까는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펜을 여기까지 살짝 들어. 기억나? 그래서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어떤 사실을 알게 되냐면 거기서 이제 우리 그 영웅들 중에 세상에서 제일 이쁜 영웅이 하나 나와요. 완다라고 하는 세상에 제일 예쁜 비애죠. 제일 이쁜 아무튼 아닌가? 맞죠? 블랙이도가 제일 이쁜가? 개인적으로는 저는 완다예요. 뭐 아무튼 이거는 뭐 정말 미모로서는 겨룰 수가 없는데 아무튼간에 완다가 피해자야 어떻게 보면 그 전체주의에. 요게 나중에 이게 남아가지고 사실 자꾸 이 주인공들을 괴롭히는 세력이 하이드라인가? 네. 하이드라라는 세력에서 키워진 아이들 아니야? 사실상? 어떻게 보면 초능력이나 이런 것들로 키워진 아이기 때문에 희생자인데 그러니까 좀 더 애틋함이 있겠지 주인공들은. 근데 이 토니 스타크가 대의를 위해서 가둬요. 납득이 되겠어? 이 캡틴 아메리카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듣고 갑자기 너는 잘 나가다가 이런 얘기를 해. 토니한테 사인하려고 그러다가 너는 잘 나가다가 왜 그랬어? 막 하니까 이제 거긴 감옥이 아니야. 거기가 뭐가 감옥이야. 100평짜리에 내가 다 해주는데. 누가 하던 얘기야? 역시 나치 독일 놈들이 하던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 얘기를 딱 듣고 여기서 이제 협상 결렬. 갑자기 떠나요. 그렇죠. 떠나서 이제 11호가 벌어지죠. 그러고 나는 이제 그걸 보고 아이언맨이 질 수밖에 없어. 왜냐면 미국 사람이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왜냐면 서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그 마블이라는 이 큰 세계관이 유지가 되냐면 이제 여기가 저야. 그렇죠. 이 통합적 미국이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인피니트 워 엔드게임 되면 통합되잖아. 그게 미국의 어떤 통합
그 미국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상징적으로는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11화에서는 되게 처참하게 그쵸?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프게 발리잖아. 캡틴 쪽 어떻게 근데 뭐 저기 뭐야 그 윈터 솔저도 나오고 하는데 영화 보면 재밌어. 내가 진짜 개인적으로 강추하는 영화예요. 11호는 그 윈터 솔저랑 11호. 윈터 솔저랑 11호는 되게 스타일리시해. 그 영화가 내가 개인적으로 그 어릴 때 히어로물에 대한 좀 거부감이 있어가지고 나는 좀 그렇게 인정하는 편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나도 팬이 된 이유가 난 슈퍼솔저래. 윈터 솔저. 윈터 솔저가 내가 좋아하는 막 견자단식 무술 같은 아니 오히려 막 히어로 막 이런 게 나오더라고. 근데 이게 너무 스타일리시한 거야. 아니 어떻게 첩보물 같은.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그 사실 지금 와서 홍콩 영화 보면 살짝 유치하잖아. 근데 마블은 완전 유치하더라고. 아무튼 그래서 아이언맨이 이제 지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거대한 세력 외국의 세력이 들어올 때 이제 진짜 히틀러가 나오는 거지 타노스. 진짜 히틀러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는 얘네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무찌른다. 그 얘기야. 스타워즈도 어차피 똑같아. 스타워즈 그 독일군 스톰트루펜인가? 맞아요. 독일군을 부르는 네. 이름이 스톰트루펜. 그 독일군이 아니라 그 제국군? 네. 제국군인가? 네. 그 스타워즈의 악당들이 제국군이잖아. 네. 그 군인들을 스톰트루펜이라 그래. 그 1차 세계대전 그 독일군들 이름이 스톰트루퍼스인가 그런 거 따온 거야. 맞을 거예요. 투구도 뭔가 똑같이 따온 거고. 최대한 그럼 되게 획일적이고 착착착착 가잖아. 근데 주인공 팀 뭐해? 아까 내가 아이언맨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에 히피 문화 막 발달하고 이랬을 때 주인공 팀 좀 거적대기 같은, 그러니까 약간 거적대기라고 만드는 거야. 그 동양 비슷한 거 막 입고 다니고. 다 성격들도 다 다르고 되게 자유분방하고 그런 어떤 다원주의들이 같이 힘을 합쳐갖고 저런 획일적인 뭔가 독일 제국군 같은 것들을 없애버리는 내용이잖아. 똑같단 말이야. 그게 지난 어떻게 보면은 그죠? 한 50년을 미국의 영화 산업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 시리즈물이잖아. 아니면 마블 얘기 조금 더 해도 아쉽잖아. 마블 뭐 좀 궁금한 거 없어? 뭐 타노스라든가 아니면은 방금도 뭐 그거 그냥 내 개인적인. 음. 저는 그 모든 마블 영웅 중에 뭐 당연히 아이언맨도 좋지만 네. 저 개인적으로 그 톡톡 튀는 로키를 좋아하거든요. 로키. 로키가 그리고 실제로 인기가 어쨌든 악역이잖아요. 근데도 이게 많잖아. 최고 네, 비거. 진짜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이거 왜 인기 많다고 생각해? 나는 사실 그렇게까지 매력적으로 있는 걸 잘 모르겠거든. 히어로지만 히어로 같지 않은 그 딱 줄타기가 좀 어차피 얘가 나왔으니까 그냥 뇌피 처리야. 이거 뭐 사실 이때까지 한 거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얘기인데 그래도 굳이 연결을 해보자면 미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미국 문화는 내가 그 지난번에 트럼프 편 했잖아. 트럼프가 아시아인하고 사업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 거 알아요? 싫어한다기보다 좀 부담스러워하는 거 알아? 트럼프가 자꾸 특정 국가를 내가 자꾸 안 좋게 언급해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트럼프가 그 일본인 사업가들을 콕 집어가지고 책에다 적어놓은 파트가 있어. 일본인 사업가들은 안 웃는데 재미가 없대. 막 사업하면 자기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자기는 인생 게임이라고. 그리고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게임이라는 게 뭐야?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는 거잖아. 그러니까 경쟁과 전쟁은 다르잖아. 그치? 경쟁은 즐거울 수 있지만 전쟁은 죽고 죽이는 거잖아. 전쟁이 즐거우면 사이코패스 아니야? 아무튼 그래서 트럼프는 사업을 되게 좀 어렵고 이래도 즐겁대. 기본적으로 재밌는 활동인 거래, 사업은. 자기 그렇게 생각을 하나 봐, 진짜로. 그리고 협상 자체도 자기는 그 복잡한 협상이나 이런 거 즐긴다고 막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 근데 일본 사람들하고 뭘 하면 막 농담도 안 되고 맨날 무표정하게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예를 들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원하는 이 목표가 있으면은 그냥 그것만 위에서 움직이는 어떤 그 기계 같다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이게 왜 하냐면 예전에 그 미국 대통령 내가 이제 얘기했으니까 레이건이라는 대통령이 그 우리가 미국 하면 되게 얼마 전에도 그때 트럼프 그것처럼 의외로 많아, 그 암살 시도가. 우리 좀 전에 얘기한 케네디도 암살로 죽었잖아. 우리 지난번에 얘기한 링컨도 암살로 죽었잖아. 얘기하다 보니까 계속 총 맞은 대통령만 얘기하네. 아무튼 근데 레이건이 한번 틱 맞은 거야. 야, 산 것도 신기해, 그지? 맞아서 하고 막 실려가는데 레이건이 그 자기 이제 의사들이 막 하면서 갈 거 아니야. 뭐라 그랬는지 알아? 하면서 의사한테 웃기만 했을 것 같은데. 뭐라 그랬을 것 같아? 레이건이 총 맞아. 뭐 국가적 지금 비상사태 막
지금과 원수가 지금 총에 맞아서 막 가는 거야 지금 찔려가지고 빨리 수술해야 돼. 그 의사가 지금 난리가 났어 막. 그 레이건이 막 정신줄을 보여잡고 의사한테 뭐라고 있어. 의사한테 공화당인가요 민주당인가요? 그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지금만큼은 대통령님의 편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나? 아무튼 기본적으로 미국 사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위트가 얼마 전에 트럼프가 그 취임식도 이번에 했지만 그 바이든 행정부 끝나가지고 사람들 자꾸 셀럽들 막 모여가지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뭐 그거 알아? 트럼프가 오바마 때문에 열받아서 대통령 나왔다는 설이 가장 유력해. 왜냐면은 그 당시에 트럼프가 지금하고 느낌이 많이 달랐어. 지금은 그래도 트럼프 이미지가 좀 많이 좋아진 편이야. 예전에 트럼프 좀 지금보다 더 좀 약간 또라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트럼프가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 오바마 행정부에서 어떻게 어떻게 갔어 아무튼 공개석상이야. 근데 다 약간 조리돌림을 하는 거야 트럼프. 그러니까 트럼프는 정치인이 아니잖아 사실상. 그러니까는 약간 만만하게 본 느낌? 그래서 원래 트럼프가 애지간한 공격에는 표정 변화가 잘 없거든? 근데 그때 오바마 그때 트럼프가 표정이 진짜 안 좋아. 그거 되게 유명해. 그 되게 자존심 상해 한 게 다 보여. 그때 이후로 되게 적극적으로 나와서 나중에 오바마한테 되게 너 케냐에 사지? 네 부모 까라고. 뭐 온갖 인격 모독 비슷한 사실 그거 되게 미국 사회에서 되게 그런 거 하면 안 되거든. 아무튼 그런 식으로. 근데도 얼마 전에 둘이 있는 게 잡힌 거야. 최근에 막 웃고 떠들고 난리가 났어. 그런 거 본 것 같아. 그거는 그 뉴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한 번 어떤 틀어지면 이게 그러니까 약간 정치적 성향이라던가 이게 안 맞으면은 원수잖아 원수 사실상 감빵 보내야 되고 막 지금 물론 뭐 트럼프도 지금 바이든하고 난리도 아니긴 하지만 근데 이제 어쨌든 기본적으로 유럽 사회는 이 위트와 좀 재치와 실제로 좀 전에 레이건 이제 다시 복귀를 한 거야. 근데 그 연설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풍선이 빵 터졌어. 근데 그 소리가 마치 좀 총소리인가. 그러니까 빵 터졌어. 근데 레이건이 뭐라고 한마디 했어. 살짝 쫄았다? 조준을 잘했어야지. Free of this city, Amir missed me. 그랬어. 이거 좀 그지? 그러니까 뭔가 다르지. 그러니까 미국은 기본적으로 좀 이게 우리가 마블 시리즈를 보면은 사람들이 아이언맨을 그러니까 캡틴보다 아이언맨이 좀 더 인기 있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무겁잖아. 악당들이 자꾸 쳐들어오는 상황에서 제일 분위기 파악을 안 해. 그렇죠. 아이언맨 맨 처음에 어벤져스 항공모함인가? 네. 거기 들어왔을 때 쟤 갤러가 하고 있네? 막 이런 식으로 아무튼 약간 좀 계속 농담 따먹기를 하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캡틴이 뭐라고 하냐면 넌 지금 사태 파악이 안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싸우잖아 막. 자꾸 크랜베리인가 이거 처먹고 있고. 근데 로키도 똑같아. 형인 토르는 물론 나중에 지금은 개그캐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되게 막 약간 진지빨잖아 맨날. 본인은 진지하죠. 근데 아이언맨이 보고 뭐라 그래. 햄린 연극하다 왔어? 막 이러잖아 막. 근데 로키도 조금 포지션이. 그렇죠. 조금 비슷한. 그래서 아마 미국 사람들이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야. 미국 사람들이 약간 이 로키라는 장난의 신이잖아. 이런 IP를 좀 좋아하는 거야. 얘들 마스크라고 짐 캐리 이것도 히트 엄청 그렇죠. 했었어. 느낌 비슷해. 이게 아니 같은 신이야. 같은 신인데 이거는 이제 마스크라는 영화가 히트를 한 거고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그냥 어떤 히어로물로 나온 거고. 그래서 이제 나는 개인적으로는 좀 이런 미국이 이런 것들을 문화 자체가 좀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고 동양권은 사실 일본뿐만이 아니야. 우리나라도 유럽 사람들이 한국 오면은 사람들이 다 이러고 걷는데잖아. 안 웃는데. 그리고 좀 미국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길거리 지나다니면서 날씨 좋고 이러면 그냥 뭐 이러고 간대. 난 몰라. 그럼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눈 마주치면 안 되잖아. 아무튼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로키가 인기가 많은 게 아닌가. 자, 지난번 마블 보강. 무슨 진짜 공부하는 거 같은데? 인터넷 강의예요? 영화 인터넷 강의? 보강 수업이야. 보강 수업. 우리 지난번에 캡틴 아메리카랑 아이언맨 얘기했잖아요. 네. 요즘 뭐 은퇴했잖아 이제. 그러면은 지금 이제 마지막 남은 가장 인기 있는 히어로가 누구예요? 스파이더맨. 원래 스파이더맨을
아이언맨이 아닌 스파이더맨을 주인공으로 하고 싶어 했다는 얘기가 아 맞아요. 있었던데. 그거 뭐 피셜까지 나왔던 근데 이게 걸로 이제 알고 있어요. 판권이 그때 당시에 네, 맞아요. 옛날 과거에 팔린 적이 있어가지고 이거 뭐 사실 유명한 얘기니까 여기서 뭐 다 할 필요 없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전통적으로 이 마블 시리즈에서 가장 인기 많던 거는 스파이더맨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몇 번씩 영화화 됐었잖아. 예전에 그 토비 맥과이어가 그렇죠. 가장 뭐 유명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메이징 스파이더맨도 있었고 우리 이거 본 사람들은 다 알아. 이 명언처럼 나오는 게 있습니다. 스파이더맨 하면 딱 나오는 얘기. 항상 각성하기 직전에 스파이더맨이 항상 혼란스럽잖아. 너 뭐 독거미가 아니라 뭐야 그 초능력을 얻고 난 다음에 난 도대체 뭐지? 혼란스러운데 맨날 나오는 얘기가 있잖아. 그님에는 그치. 큰 책임.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 스파이더맨 하면 꼭 영화에서 1편에 꼭 나오는 얘기잖아. 그래서 꼭 나오는 거 메이숙모 나오고 이번에 아마 마블에서도 메이숙모 죽기 전에 이 얘기 아마 하고 죽었을걸? 네 맞아요. 그죠? 내가 지난 시간에 이 히어로물은 그 시대의 대중들의 욕망을 상징한다 그랬잖아. 아니면 그 사회에 대한 어떤 모습을 투영한다고 그랬잖아. 네. 근데 스파이더맨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이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저는 11호 최근에 봤는데 11호에서도 캡틴 아메리카 비슷한 말 했던 것 같은데. 어. 그럼 책임지겠다. 역시 기차이가 좋은 얘기를 했어. 잠깐 다시 캡틴 아메리카로 넘어가겠어. 잠깐. 우리 미국은 사실상 영국 사람들이 많이들 넘어갔으니까. 그러니까 대충 이제 영국부터 가면 영국 설화, 영국 설화 중에 가장 인기 많은 게 뭘까요? 우리로 치면은 뭐 동양 문화권에서는 약간 삼국지 있을 거고. 그죠? 영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얘기가 뭐야? 아서왕 이런 거 알아? 아. 여기서 나오는 신화적 요소들이 많이 차용이 돼 영화에. 아서왕 하면 딱 떠오르는 거 뭔지 혹시 기억나? 엑스칼리버. 지금 마블 얘기하다가 아서왕까지. 그럼 엑스칼리버는 뭐야? 이 칼이라는 게 뭘까? 칼. 칼이 뭐냐면은 우리 옛날에 저기 역사 시간에 청동기 시대 이런 거 보면 뭐 비파형 동검 이런 거 혹시 배워본 적 있어? 원래 무기의 역사를 보면 이 칼, 검 이런 거는 꽤 나중에 나와. 원래는 창부터 시작한다고. 활보다도 늦어. 일반적으로 이 칼이나 검은. 왜냐면 이게 뾰족하고 길게 만들려면 얼마나 이 재련 기술 같은 거 기술력이 필요하잖아. 그러면 우리 그 비파형 동검 이런 거 누가 해? 그거 진짜 전투에 썼겠어? 제사장이 갖고 있다고 하잖아 보통.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칼이나 검을 상징하는 것들이 이런 특히 이 왕이잖아 왕. 그 사람을 이 리더의 위치에 맞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어떻게 이 엑스칼리버가 그 설화가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잘 모르는데 이렇게 뽑지? 뽑아야 돼요. 원래 그 단단한 바위인가? 네. 이런 데서 뽑아야 되잖아. 아무도 못 뽑는데 이 양반만 뽑는 거 아니야. 근데 또 하나 있어요. 원래 두 개야. 하나는 호수의 요정에 칼을 줬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얘기도 있어 신화가. 그러니까 여러 개야 여러 개. 근데 그 중에서 그 칼을 깨먹었다 아더왕이. 그래서 새로운 칼을 줬더라 막 이런 얘기도 있거든. 그게 어디 쓰여? 반지의 제왕이 쓰이잖아. 반지의 제왕이 그 아라곤이 적자잖아. 인간계 그때 왕의 적자잖아. 이실두른가? 아무튼 적자잖아. 근데 방랑 생활을 하다가 진정한 리더로 떠오르게 되는 계기가 뭐야? 그 칼을 싸우다가 깨지잖아 칼이 원래. 근데 그걸 나중에 하나로 다시 한 다음에 어디가 자기 옛날 그 유령 굴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이러면서 그 칼 보여주잖아. 그 똑같아. 그냥 그 상징성이 다 똑같아. 갑자기 아니 뭐 이렇게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싶지. 마블에도 똑같은 상징을 갖고 있는 아이템이 하나 있어요. 뭘까? 열리를? 그치. 그거는 망치잖아요. 아니 그냥 그 상징성으로 보면 안 들리잖아. 아무나 못 들잖아. 그러니까 토로가 뭐라 그러냐면은 자격이 있는 사람만 들 수 있다. 똑같잖아. 그 망치를 들려면은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야. 망치예요? 멸리를. 뭐예요? 물음표야 뭐야? 멸리를. 오케이. 자, 내가 왜 마블 시리즈에서 캡틴 아메리카가 이 주인공, 뭐라 그래, 서사의 중심으로 보냐면 사람들이 가장 환호했던 순간을 하나 꼽으라면 언제일까? 그 마블의 이 전체 서사, 인피니티 사가라 그러냐, 그걸? 아무튼 그 통틀어가지고. 저는 캡틴 아메리카가 저 멸디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야. 마블을 제대로 본 사람이면 나도 보면서 소름이 돋을 정도니까. 이게 이 멸리를 원래 토르라는 신이 들던 거야. 물론 거기서는 좀 신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나사 빠진 신 같지만 이게 신인지 뭔지도 그냥 외계인 같긴 하잖아. 근데 중요한 건 상징성으로 신이 들던 이 망치를
캡틴 아메리카가 맨 마지막 편 하이라이트 말 그대로 우리도 전쟁 그치 전쟁 18번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빵 드는데 관객들이 우와 하는 거야. 이게 뭘 상징해? 캡틴 아메리카가 캡틴이 인간에서 약간 이 정도 자격을 얻는다는 거야. 우리가 보통 왕이 중국에서도 왕이 뭐야? 황제잖아, 황제. 왕. 신이 점지해준 사람이잖아, 원래 옛날에는. 그러니까 즉, 그 미국 사람이 생각하는 진정한 리더로 거듭나는 순간인 거야. 가장 이상적인 리더로. 맞죠? 그래서 내가 그 재미없는 얘기 한 거 아니야. 아서왕 때부터 반지장부터. 그러니까 그 문화가 녹아져 있는 거라고. 이 딱 뽑아 드는 순간이. 원래 아무나 못 뽑는 거잖아. 그쵸. 근데 딱 뽑아 들잖아. 그러니까 딱 토르가 또 심지어 간증이 아니라 뭐라 그래. 그럴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응? 이게 아니잖아. 그럴 줄 알았어. 이러잖아. 이게 인정을 받는 거야. 신한테 맞아. 자, 이제 뭐 여기까지는 영화 본 사람들은 다 아니까. 그럼 도대체 이 캡틴이라는 사람이 뭐야? 그래서 내가 기창이한테 아까 그 얘기를 잘했다고 하는 게 캡틴이 항상 강조하는 게 뭐야? 책임, 희생. 책임과 희생을 늘 강조해. 그래서 맨 처음에 아이언맨하고 가장 극명하게 대립각을 세우는 게 너가 그 철조망을 네가 들어가가지고 희생할 수 있어 막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러니까 아이언맨은 야 그거 잘라버리지 그 뭐를 그냥 그건 정말 물리학도로서 할 수 있는 말인 거고. 그렇죠. 그 캡틴 아메리카는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전우를 위해서 네 한 몸 희생할 수 있냐고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 물론 아이언맨 나름대로도 서사가 완벽해요. 희생하잖아. 리더로 아이언맨을 사람들이 왜 거기서 리더로 인정을 해주겠어? 자기가 희생을 계속 한다고. 심지어 마자편에서도 캡틴이 리더인데 아이언맨이 죽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참, 그러니까 이 영화가 잘 만들었어. 다 그렇게 잘 만들었단 말이야. 어쨌든 중요한 거는 미국 사람들이 이 우리 리더라던가 이 개개인한테 기대하고 있는 거는 이 책임과 희생이란 말이야. 이게 이 미국의 사회를 상징하는 거야. 사실 그러니까 이게 이 영웅물을 보면서. 12화가 그 책임의 어떤 중요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그 책임을 중요시하는 그런 사회적인 모습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블랙팬서 맨 마지막에 안 죽이잖아요. 자기 아버지 블랙팬서도 그 블랙팬서가 왜 인기가 많냐면은 되게 인기 많잖아. 거기서 나는 맨 마지막 기억나? 나는 너를 벌하지 않을 거야 이래. 개인적인 어떤 그 원한과 이런 거에 따라서 너를 어떻게 하지? 그 아이언맨하고 극명하게 대비되지 않아? 아이언맨은 조금 인정하려고 하다가 또 버키 보고 완전 돌아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아버지가, 그러니까 둘 다 아빠가 죽었어. 블랙팬서랑 아이언맨 둘 다 아빠가 죽었는데 아이언맨이 11화에서 하는 행동들은 물론 공감이 되지. 아까 내가 공감 얘기했지. 아이언맨한테 다 공감은 돼. 근데 진짜 위대한 리더가 거기서 누구야? 블랙팬서야. 적어도 아니 그렇게 그려놨어. 내가 블랙팬서를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의도적이야. 너무 의도적이잖아. 그냥 그 감독이 아예 그냥 의도를 내가 볼 땐 뭐라 그래야 될까? 그 전체 그 시나리오를 PD라 그래야 되나? 그 사람이 혹시 케빈 파이기? 아무튼 그 좀 어떤 스태프들 자체가 아예 그냥 대놓고 그냥 이 사상을 넣었다니까? 미국식 사고를. 내가 볼 땐 그래. 그냥 그게 다 연결되잖아. 인피니티 사가 끝까지. 아무튼 그래서 보면은 이 마블을 관통하는 거는 책임과 희생. 우리나라도 영웅물이 있어요. 이 무빙을 보면 그 엑스맨 같은 거야. 한국식 엑스맨 같은 건데 여기서 아까 스파이더맨이 했던 얘기랑 비슷한 얘기가 나와. 근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해. 여기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힘? 그러니까 그게 뭔데? 정말 중요한 거는 공감 능력이야 이래. 정말 중요한 건 공감 능력이다. 느낌이 좀 다르죠?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스파이더맨뿐만이 아니라 그 마블식 히어로를 관통하는 지금 말고 지금 이 PC에 절여진 마블 말고 그 당시에 항상 전 세계로 강타하던 마블에 나오던 그리고 특히 가장 인기 많던 캐릭터에서 늘 나오던 대사가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고 하잖아. 이게 좀 다르단 말이야 뉘앙스가. 내가 이거를 딱 듣는 순간 참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겠다. 이거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자, 공감은 요즘에 많이 나오는 말 있죠. 공감은 지능이다. 공감을 지능으로 보면 문제가 많이 생겨. 공감은 지능이라기보다는 기능으로 봐야 돼요. 왜냐면 지금 히어로물이라는 거는 즉 어떤 남들과 다른 힘을 갖고 있죠. 그죠? 근데 굳이 영어로 써는 이유는 이 파워가 의미하는 게 정말 물리적인 힘도 있지만 이 파워가 뭐야? 이 권력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권력이라는 게 사전적 의미가 뭐야? 남을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능력을 말해. 근데 그 지배할 수 있다는 건 뭐야? 남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거는 쉽게 말해서 리더란 얘기예요. 어느 집단의 리더. 근데 이거를 스파이더맨에서 나오는 대사는 이게 곧
내가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거는 곧 그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라고. 이걸 강조한다고. 근데 공감은 굉장히 초점화 시킨 개념이야. 근데 무슨 얘기냐? 공감이라는 거는 되게 개인적인 거라고. 되게 주관적인 거고. 예를 들면 내 가족이 아프면 내가 마음이 아파. 나랑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 사람이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나랑 비슷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고. 정서적으로 교감이 많이 된단 말이야. 이거에 객관성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예전에 조폭 영화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식구 아이가 막 이러잖아. 그렇죠. 우리가 남이가 식구 아이가. 그게 대부라는 영화를 보면 패밀리 돈꼴레오네 가문의 패밀리들은 다 막 이렇게 그게 마피아. 아, 이 대부도 한번 한번 또 해야지. 본격 영화 리뷰. 이게 또 대단한 이게 아무튼 이거 지금 얘기까지 꽤 하면 많아. 아무튼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대부가 마피아를 우리 그 패밀리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이게 엄청난 흥행을 했잖아.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막 우리 식구니 가족이니 막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 이렇게 자기 가족을 챙기고 어떤 우리가 남이가 하는 문화권은 부정부패가 엄청 심해. 왜? 주관적이고 개인적이고. 그렇죠. 그럼 이러한 공감이 뛰어난 리더가 합리적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겠어요, 낮겠어요? 상대적으로 낮겠지. 실제로 우리 뇌를 보면 이 분석과 공감을 동시에 못한대. 그게 밝혀졌어. 그렇다고 하는 게 뭐야? 뭘 해야 돼, 그럼 리더는? 조직이란 게 뭐예요? 조직은 일반적인 그냥 무리가 아니라, 조직이라는 거는 목표 달성을 위해 마련된 특정한 단체야. 그러니까 목표 달성에 특화된 거라고, 조직이라는 거는. 그래서 피터 드러커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리더들을 되게 부정적으로 봐요. 또 한 가지, 보통 공감을 원하는 사람들이 누구야? 일반적으로 이 공감을 원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들이라고. 뭐 그럴 수 있어. 내가 지금 몸이 안 좋거나 뭔가 불행하다고 느끼면은 나보다 나은 사람한테 뭔가 나를 공감해 주길 원하겠지. 근데 이 사회가 모두 이렇게 되면 뭐를 하죠?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자기를 다 약자라고 생각하면 계속 뭔가를 원하게 된다고. 그게 나타나는 게 영웅이에요. 영웅을 자꾸 원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도 영웅 얘기를 하지만 여기 우리가 마블에서 나오는 영웅도 물론 이런 관점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겠지만, 특히 이 맨날 공감 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리더들은 나를, 내 인생을 바꿔줄 사람들을 원한다고. 그래서 이런 사회에서 나오는 영웅을 히틀러라고 본 거야. 그 다음에 이 히틀러를 뽑은 국민들을 이제 폭민이라고 그러잖아. 한나 아렌트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해도 연결이 된다고. 그래서 이 공감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회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 반면에 이 책임하고 공헌을 강조하면은, 예전에 그 이제 내가 맨날 얘기하는 그 미국 사회에서 최전성기 때 존 F 케네디가 했던 얘기,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 국가가 무엇을 해주길 바라지 말고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고민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 이게 다 이런 뭐라 그래야 될까? 이런 정서가 반영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 우리나라에서 해봐. 난리 날 거 아니야. 그냥 이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시민의 광장이 있어. 그러니까 시민이란 거는, 시민이 뭐예요? 근대적 인간들이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을 물론 사전적으로 보지만 광장이죠? 시민의 장소가. 그래서 미국의 광장에는 우리 그때도 링컨 얘기했잖아요. 미국을 상징하는 리더들이 뭐 링컨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 포레스트 검프 같은 거 보면은 그 유명한 장면, 포레스트 검프 그 여자친구랑 월남전 갔다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군이 막 연설 자기도 모르게 떠밀려가지고 거기 가는, 거기 기억나? 거기 보면은 그 광장이 되게 유명한 광장이야, 거기가 미국에서. 그 링컨 막 기념관 막 있고. 그러니까 링컨이 뭐예요? 그 상징성이라는 게 노예 해방. 이 미국을 상징하는 어떤 그 민주적이고 뭔가 다원적이고 그런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잖아. 우리나라 광장이 뭐 있어? 우리나라 광장 광화문인가? 광화문이죠. 광화문 뭐 있어요? 이순신 있잖아. 세종대왕 있잖아. 여기에 시민이 있어요? 이 사람들 누구야? 전근대적 인물이잖아.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상하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시민적 정신을 반영하는 거라고 봤을 때 시민의 대표적 공간이 광장인데, 지금 이 우리나라 광장에 우리 이 근대를 상징하는 인물이 있냐고. 그죠? 근대적 인물이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지금도 우리도 빨리 뭐 세종대왕님 같은 리더가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둥 막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런 마인드를 뭐라 그래?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백성이라고 하잖아. 민주주의 국가 맞아? 그 예전에 그 변호인 그 영화 보면 국가가 뭔지도 몰라 막 이러니까 뭐라 그래? 너무 잘 알죠 이러면서. 뭐죠?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막 이러잖아. 주권은 뭐 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뭐야, 그럼 권한이죠.
우리 개개인한테서 나온 다음에 민주주의라는 거는 개개인한테 주권이 나온 다음에 근데 아무도 책임지려고 안 하잖아. 공헌하려고 안 하잖아. 기다리잖아. 지금 그래서 맨날 싸우는 거 아니야? 정치권에서도? 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